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42강 부기등기, 가등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등기라는 거는 주등기 바로 밑에 부기에서 하는 등기입니다. 자, 독립된 순위번호는 같지 않지만 주등기하고 동일한 순위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주등기보다도 부기등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말을 보면 주등기 그리고 부기등기 하기 때문에 주등기보다도 부기등기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기등기가 오히려 주등기보다 더 힘을 많이 씁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을구 같은 경우 권리가 순위가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 을구에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이니까 주로 소유권 이전은 순서대로 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을구에 자 1번 저당권이 있습니다. 1번 저당권. 자, 그리고 1-1 해서 저당권 이전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저당권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2번 또 이번엔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 부기된 1-1은 1과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순위, 이 2번까지 순위를 보면 순서 1-1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되죠. 시간적인 순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순위는 1이나 1-1이나 순위가 똑같은 겁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1하고 1-1 그러면 1이 앞선다고 착각하는 건 시간상 앞섰을 뿐이고 순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번보다는 다 앞서요. 2번보다. 자, 물론 말소등기 같은 거 부분적으로 말소등기 할 경우에는 말소가 됐으니까 그냥 효력을 발휘 못하지만 순위는 이렇다는 거예요. 순위는. 물론 그 안에서 뭐 1-1, 1-2, 1-3 부기 등이 상호 간의 수기는 그 안에 부기 번호의 이하이니까 이때는 순위가 있어요. 그 지들끼리는. 그러나 주등기, 독립등기하고 관련될 때는 부기등기 2번 주등기보다도 1-1 부기등기가 더 앞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 이전이나 아니면 이자율 변경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점 1-1에서 1번 저당권의 이자율이 변경이 된 경우, 자, 이자율 변경. 자, 2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로 부기등기하면 되는데 2번이 있다면 2번이 허락을 해줬어. 자,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첨부를 한다면 1-1로 가지만 이건 허가서가 있는 경우, 자, 허가서가 없다면 이거는 부기등기 못합니다. 그냥 허가서가 없다면 3 해갖고 1번 저당권의 이자율 변경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즉 독립된 순위일 때는 2번 근저당이 1번 저당권의 이자율 변경을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기등기를 해준다는 얘기는 후순위보다 앞서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언뜻 보면 주등기, 부기등기는 요 주등기 번호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 안에서는 순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무지하게 파악을 쓰는 겁니다. 부기등기를 못하고 주등기 한다 그러면 언뜻 보면 중심되는 등기라니까 힘이 세 보이는데 순위는 진짜 쭉 밀리는 거야. 순위는 주등기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부기등기가 훨씬 유리한 거다. 이름 갖고 볼 게 아니라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돼. 내용을. 과정을 보면 쉬워요, 사실. 자, 이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자 1번이면 1-1 기존의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자, 순위번호를 그대로 물려받고 독립한 순위번호를 안 가져. 원래 주등기 갖고 있는 순위번호를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순위라는 거는 권리가 부딪힐 때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부딪힐 때 누구를 1번으로 하고 누구를 2번으로 할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권리의 얘기야. 그러면 갑구에도 물론 소유권이니까 권리의 범위가 나오는데 표제부를 보자고. 표제부에는 순위번호라고 그래요, 표시번호라고 그래요. 표시번호라고 그래. 순위란 말을 안 써요. 여기 순위가 의미가 없어. 표시번호 그리고 표시 쭉 표시해주면 돼. 건물의 소재, 직원, 면적 이런 거 쭉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번호 1번,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뭔가 변화가 와서 바꾼다면 그냥 주등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의 의미가 없어. 표시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뭐 면적이 늘었어? 그럼 새로 뭐 3번 면적 어쩌고저쩌고 써주고 그 이전에 했던 거 변경된 이 전에 거는 말소, 그 부분만 말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그런데 표시란에는 부기등기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예규에 나오는 건데,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행정구역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갖고 행정구역이 변경이 돼서 이 행정구역 변경 때문에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 요때는 부기등기, 요거만. 그러니까 지번 변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지번이 바뀐다든가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다. 요럴 때만 부기등기하고 그 외에는 다 주등기야. 그 외에는. 자, 이거는 예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등기 예규. 등기 규칙도 아니고 예규예요. 이거는 등기소 안에서 하는 얘기야.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등 공시 법령에 보면 보통 등기법하고 등기 규칙까지 나오고 예규까지 나오는 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워낙 특이한 거니까 요거 하나는 예규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두자고요. 주등기 표시란에는 다 주등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서 표시를 변경할 때 그때만 부기등기 하더라. 요거 하나만 알아두고 나머지 표시란은 표제부는 다 주등기한다. 부기등기가 통용돼 부기등기 또는 주등기하는 이 부기등기가 유용하게 쓰이는 곳은 주로 갑부나 을구, 사항란이다. 권리하고 관계됐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는 우리 이전에 그 말소등기나 그리고 또 말소등기 이거 배울 때도 그랬고 그 변경등기 배울 때도 그랬어요. 자, 동의서를 첨부하냐 안 하냐 막 이런 것들. 자, 그럼 그 한번 부기등기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그러죠. 조건에 따라서 부기등기를 할지 주등기를 할지 그걸 보면 여기서 변경등기 권리 변경이든 경정이든 변경 또는 변경이나 경정등기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고요. 후순위 권리자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자,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하면 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순위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 뒤에 후순위가 없으니까 요때는 그냥 부기등기 하니까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있다면 둘로 나뉘죠. 자, 하나는 이해관이 있어.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했어. 승낙서를 첨부했다면 인정을 해준 거니까 순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부기등기. 그러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어. 첨부를 못했다면 이거는 그 부분만큼은 주등기로 해야 돼.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얘기예요. 주등기. 그래서 암기하실 때 첨부, 미주 첨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미첨부는 주등기, 첨부했으면 부기등기. 미주 첨부. 자, 이거는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에서 그렇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 자,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하니까 일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는 이제 변경 경정이라고 그랬어. 이쪽으로 일부 말소는 다 일로 들어가. 일부 말소 회복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로 들어가고 이 그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 일부 말소, 전부 말소. 자, 말소 등기는 전부 말소인데 말소 회복은 둘을 전부 말소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가 말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일부 말소, 전부가 말소, 일부 말소 회복. 자, 이렇게 되면 자, 전부가 말소 회복이 될 때 이런 거는 다 주등기를 해. 주등기. 순위를 그냥 순위번호 그대로 살려주니까 의미가 없어. 순위 살려주니까. 근데 일부만 말소된 걸 회복하는 경우야. 일부만 말소된 걸 회복할 때는 이때는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에 일부만 말소 회복 등기 이건 변경 등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주 일부 이렇게 외웠어요. 보면은 첨부할 때 부자, 부기등기. 일부할 때 부자, 부기등기. 그런데 전부는 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전주 일부. 전주시의 일부만 말소에 거꾼 게 아니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되는데 요렇다. 요게 시험 문제 가끔가다 나와요. 헷갈리게 딱 좋기 때문에 도저히 못 외우겠다는 감은 미주, 전북, 전주, 일부 이렇게 아주 주머니 외우듯이 외우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 자, 요거고 부기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기등기를 또 부기등기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기등기하는 게 대표적인 환매권이에요. 환매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환매권 등기는 부기등기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자, 갑부에 이제 순위번호에 1번 소유권 보존, 자 2번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한 거예요.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그리고 2-1 소유권 이전했다는 환매 특약 등기, 자 이렇게 등기를 했어. 자 이 순위는 똑같은 거 2나 2-1이나 이렇게 됐을 때 환매권을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이전할 때는 이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이 부기등기 2-1 밑에 2-2 해갖고 환매 특약 등기를 또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부기된 등기를 또 부기등기하는 게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부기등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세권을 을구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자 1번 전세권, 자 1-1 전세권 이전. 자 이 전세권 이전하는 거, 전세권 이전하는 거. 자 전세권 이전을 하는데 그 전세권 이전한 거에 대해서, 이전한 등기에 대해서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 그것도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하는데 부기등기의 순서는 항상 요 주등기 앞에 있는 번호, 요 독립번호 요거에 따라가 주등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밑에 3번이 있다면 이 3번보다는 2번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2-1도 3번보다는 앞서가는 거예요. 2번하고 똑같기 때문에. 다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요 그 전후 2-1, 뭐 2-2, 2-3이 있다면 요 전후에 따르는 거예요. 그 순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말소된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가등기를 배우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제일 헤매는 부분이 부기등기는 오히려 헤매지 않아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고 부기등기를 해주면 순위를 인정해 준다. 오히려 부기등기할 사항이 주등기에 넣으면 순위가 뒤로 밀린다. 요것만 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가등기에서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등기는 워낙 복잡 다양하고 아주 다변,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틀이 없어요. 그래서 헤매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거, 가등기는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배웠잖아요. 그 소유권부터 해갖고 다 배웠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임차권, 그리고 환매권까지 다 배웠는데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할 수가 있어. 가등기할 수 있는데 가등기는 원래 등기할 수 있는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기등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등기하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보자고요. 가등기, 먼저 갑부에서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야. 그러면 가등기 역시 예를 들어서 번호가 한 3번이라면 자 번호 3번으로 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갑부니까 그 가등기를 하면 옛날 종이로 작업을 하니까 가등기라고 뒤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워놔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짜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 집을 사든거나 하면은 그 다른 등기는 4번이 되겠죠. 이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고 4번 소유권 이전. 또 5번 또 소유권 이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6번인데 사실은 6번이지만 시간상으로는 6번이지만 본등기를 한다면 시간상으로는 6번이지만 순위는 이 순위가 그대로 내려와 버려. 그러면 4번, 5번보다 앞섰잖아. 그럼 이거 다 말소되는 거야. 이거 본등기하는 순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 버려. 자, 여기서 보면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된 거. 자, 소유권 이전하는 거는 본등기로 들어가네. 가등기지만. 본등기. 독립된 번호를 갖고 들어가고, 같은 이전인데, 자, 이 을구에 있는 지사권이나 전세권을 이전하는 걸 보자고요. 자, 전세권 같은 경우, 자, 2번 전세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전세권 이전을 할 때는 부기등기로 들어가죠. 그 밑에. 근데 전세권 이전 가등기를 생각해요. 2-1 전세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되면 가등기지만 이제 그 밑에 여백을 남겨주고 나중에 진짜 이전 전세권 이전하는 등기를 나중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가등기가 될 수도 있고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부기등기가 될 수도 있고. 가등기가 왜? 진짜 등기의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는 그 형식이 달라지더라. 주등기가 될 수도 있고 가등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 자, 그럼 또 을구, 또 을구입니다. 자, 을구라고 치면 뭐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자, 이번엔 전세권을 가등기를 한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가등기라면, 전세권 설정 가등기라면 전세권이 본등기로 들어가잖아. 독립된 번호. 그러면 설정하는 가등기도 본등기로 들어가. 다만 그 밑에 여백을 두는 거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전하는 게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고, 설정하는 건 본등기니까 가등기도 본등기고, 다만 소유권 이전만큼은 다 주등기로 하니까 가등기도 주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 하는 형식에 따라가는 거야, 가등기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여백을 이렇게 줬다고요. 아까도 본등기 하기 전에는 여백을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백을 주는데, 횡선을 그어서. 왜 여백을 주냐면 나중에 본등기 하기 위해서 칼을 드는데, 딱 보기에 이거 무슨 손으로 쓴다는 느낌 안 들어요? 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둔 거야. 여백을 안 주고 4번을 바로 붙여보면 나중에 본등기 밑에 가서 하면서 번호를 밑에다 써줘야 돼. 그러면 뭐야, 이거 우습잖아. 4번, 5번 다음에 3번 본등기. 이상하잖아. 번호가 뒤에 오니까. 그래서 번호를 위에 오게 해주려고 해서 비워놓은 건데, 지금은 다 워드 시단에 전산 처리야. 전산 처리하는데 빈칸 아래 한글 쓰면 빈칸 만들 수 있잖아요. 순식간에. 이 빈칸 만들 이유가 있다 없다?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산 처리되는 것들은 빈칸 만든다 안 만든다? 이거 안 만들어. 이거 안 만들어. 그냥 붙여버려. 3번 가등기 하고 그 밑에 다른 소유권 이전,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하면 4번 이전, 5번 이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하면 줄 만들기 해갖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 자,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가등기 같은 경우는 어떤 가등기, 뭐 전세권 설정도 가등기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도 가등기 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도 가등기 할 수 있는데, 가등기는 그럼 결국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신청. 왜? 권리니까. 그러나 단독 신청에 특례가 있죠. 가등기 의무자가 어떤 승낙서를 써주고 인감증명을 첨부해 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가처분, 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그 정본에 의해서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명령에서도 가등기가 있어요. 등기관이, 이건 나중에 이제 등기 절차에서 또 배우겠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했어. 그래서 왜 등기를 각하고 등기를 실행 안 합니까? 이의 신청서를 낸 경우에 법원에서 이유 있다 판단이 되면 가등기 순위를 보존해야 되니까 가등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원 명령이냐 가등기라고 하는데, 자, 가등기를 실행하는 건 방금 이때 설명을 드렸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 그래서 소유권 이전 해주기로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일단 을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가등기 합시다 해서, 자,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 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때가 돼서 이제 본등기를 하면 되는데,
곧 본등기가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갑이 고세 병에게 이거를 매도했어. 양도한 거야. 양도. 매도라고 합시다. 자, 2번. 매도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야. 자, 이 경우. 그리고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한 거야. 자, 본등기를 하면 시간상으로는 1번, 2번, 3번이지만 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가잖아요. 즉, 이 본등기를 1번이라는 얘기죠. 중간 처분적 등기, 요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거를 갑구에 설명을 드리자면, 갑구에. 자,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가등기가 돼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소유권 이전. 자, 이거는 권리자가 을이고, 이거는 권리자가 병이에요. 지금 병. 자, 그리고 나중에 전산 처리된 거라고 치면 요 사이에 줄을 하나 만들어서 1번 본등기, 그냥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을로. 그러면 지금 시간상으로 요 2번은 중간에 된 거 아니야. 중간 처분 등기냐. 요거는 등기관이 이 본등기를 신청하는 순간, 기재하는 순간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 처분 등기는. 이게 주인이 병이 또 정에게 팔았어. 역시 정 거도 자, 3번 소유권 이전 정. 그럼 이것도 말소되는 거예요. 이 본등기 하는 순간. 아,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해? 가등기에 있으면 누가 이걸 삽니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경우? 갑의 이 물건이, 갑의 이 부동산이 경매로 나온 경우예요. 경매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 줄 알고, 말소되는 줄 알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래. 이 사람이 돈 지불하고 받아오면 본등기 되면 경매 낙찰 받은 사람 어떻게 된다? 바보 된다.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한 이 사람도 날아간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할 때는 이 가등기가 내가 인수하지 않는 담보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는 경매로 넘어가 저당권이 되어버리잖아요. 민법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나 청구권 보존 가등기면 물론 저당권보다 그 인수하는 인수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가등기면 문제가 없어. 근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올 게 대부분 앞서서 와요. 가등기는 앞서서 오면 그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만약에 이 담보 가등기라면 그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할 것이고 채권 신고를 할 거예요. 채권 신고도 안 했어. 배당 신청도 안 했어. 100%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이거는 낙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의뢰인에게 소개해줬어. 공인중개사 중간에서 사고 났어. 누가 배상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요게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한 그 사이에 중간 처분적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말 때 과정을 알면 말이 쉬운데 과정을 모르니까 문장을 외우고 앉아있어. 문장 외우고 돌아서면 바로 까먹고 머리 하얘집니다. 과정을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래야지.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가등기 제한물건들, 제한물건 그리고 임차권 설정, 제한물건에 용익물건도 있고 임차권 설정 이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가등기 제한물건은 주로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가등기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할 수 있어. 근데 가등기하고 그 사이에 이런 임차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뭐 이런 걸 가등기를 했는데 본등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본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임차권 등기를 하든가 지상권, 전세권 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할 거라고. 그 사이에 중간에 뭐 지상권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이런 거, 주택임대차권 이런 거를 설정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고, 그럼 본등기 하면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 한 부동산에 임차권이 동시에
구역을 달려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구역인 경우에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구분 지상권이 아닌 이상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등기후에 양립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는 저당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자, 저당권을 했어. 저당권 설정을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 해서 나중에 이제 본등기 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자, 중간에 방금 말하면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설정을 했어. 중간에. 그러면 이거는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1번이야. 그러면 나중에 이 본등기하고 시간상으로 이게 그 지상권이 2번이고 이렇다면 지상권 2번. 그리고 나중에 시간상으로는 이게 3번이지만 순위는 이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번이야. 저당권은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야. 지상권보다 앞서니까 저당권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있어. 이런 말소 안 한다는 얘기야. 이런 거는 아무 때나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양립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한해서 말소한다는 얘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중간 처분적 등기는 말소를 물론 합니다. 말소하는데 중간 처분적 등기가 아닌 것 중에서 일부는, 자, 소유권 자꾸 말하고 친해져야 돼. 선생님 말이 너무 길어요. 말이 긴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말이 짧을수록 헷갈리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 이전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매수인의 권리예요. 이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야. 보존. 내가 본등기 할 때까지 순위를 보존한다는 거야. 순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가등기야. 자, 그러한 가등기. 가등기라고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본등기를 하겠다 이거야. 자, 본등기. 근데 중간에 처분하는 등기는 다 말소를 해. 본등기 하는 순간 말소를 하는데 말소할 데 없는 게 있어. 자, 이 중간 등기인데 중간에 뭔가 등기를 했는데 말소를 할 수 없는 거. 즉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소가 또 없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첫째, 당의 이 가등기, 해당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 해당 가등기에 대한 압류등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등기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자,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등기 전에 설정된 거. 가등기 전에 설정된 건 순위가 가등기가 미치는 이거 이전에 설정이 됐으니까 그게 앞서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가등기 전에 설정된 건 무조건 앞서요. 자, 그리고 가등기 전에 설정된 요거 똑같아요. 설정된 경매 개시 등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등기 전에 다 가등기 전이야. 전에 완료된 예고 등기, 말소 예고 등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그런 임차권 등기. 후순위 권리다, 가등기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없으면 그건 말소 대상이지만 대항할 수 있으면 말소되지 않는다. 그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린 중요한 거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는데 이 부기등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그만큼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부기등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동의서 첨부를 안 해주면 주등기합니다. 주등기라면 뒤로 쭉 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주등기하는 게 좋고 부기등기하는 게 좀 나쁠 것 같지만 실질은 부기등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순위를 그대로 유지해. 뒤로 안 밀리고. 주등기라면 오히려 뒤로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일부 전부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주등기, 일부 말소 등은 부기등기, 그리고 미주 첨부
미첨부했을 때는 주등기, 첨부했을 때는 부기등기 동의서. 그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등기 같은 경우는 형식이 본등기 형식을 따라간다. 어떤 때는 주등기하고 어떤 때는 부기등기하는 게 범등기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수작업 등기용지에서는 항상 가등기라면 뒤에 여백, 행선을 거서 여백을 항상 남겨놨고, 전산 처리하는 지금은 그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워드로 칸을 생성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청구권 보전 가등기예요. 보통 소유권 가등기라고 해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다 같은 말인데, 정식 명칭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본등기 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적 등기는 등기관이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양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중간에 등기를 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하고 본등기 했을 때 중간에 양립할 수 있는 거, 뭐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는 말소 대상 아니라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 가등기하고 본등기할 때 중간에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다 말소 대상이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험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등기를 배웠습니다. 오늘 자부심을 갖고 만화 고객님께서 복습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